자, 그렇다면 트럼프 세력은 앞으로 이러한 마스터 플랜 세력의 국제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사실 지금까지 베센트 장관은 매번 나와가지고 우리는 미국 제10년물만 본다. 내가 이것을 안정시키겠다. 지난 세월 동안 몇 번 말을 했지만 실제 그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입으로 뭔가 한 일은 없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1분기 미 국채 발행 계획을 재무부에서 세울 때 이 재무장관인 베센트 이 양반이 그전에는 바이든과 옐런 정권을 공격을 하니라고 옐런 누나가 단기채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뭐 6개월짜리 뭐 3개월짜리 1년짜리 그런 거 막 몰아서 발행하는 거 보고 욕을 많이 했어요. 야, 재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생각 없이 단기채 국채 많이 발행하면 안 되지. 왜 많이 발행하면 안 되냐면요. 이번 기회에 살짝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단기채 국채를 앞으로 1분기, 2분기 동안 굉장히 많이 발행할 계획이다 하고 먼저 계획을 딱 알려주게 되면 국제시장에서 단기채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 단기채는 공급이 그렇게 많아지니까 이자가 어떻겠어요? 세게 주겠죠? 많이 발행하니까 평소보다 물건을 많이 쏟아내니까 그게 다 시장에서 소화되려면 이자를 높게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 좀 있어. 그럼 그런 소리를 딱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단기채 국채를 앞으로 계속 발행하면은 예를 들어 석 달짜리, 3개월짜리 국채를 사보자고. 초단기채를. 근데 국채를 이자를 많이 줄 거 아니야. 그럼 석 달 뒤에 이거 그대로 해서 이자 받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단기채가 또 나오니까 그거 또 사면 이거는 땅 짚고 헤엄치기네. 계속 단기채만 사면 되네. 그럼 굉장히 높은 이자로 또박또박.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러죠? 전부 다 단기채만 기대하고 다른 거 안 보고 단기채로만 다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채가 잘 팔려서 좋겠지만 재무부 입장에서는 나라 경제 안 살림을 하는 재무부 입장에서는 석 달마다 굉장히 높은 이자를 주면서 채권을 판매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땅 파서 장사하나? 단기채 그렇게 많이 발행하는 만큼 수많은 이자를 사방에 줘야 하잖아요. 얼마나 국가 경제에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옐런 재무부 장관이 작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단기채를 많이 발행을 했어요. 그때 베센트 재무장관이 저 봐라. 저 나라빚 무서운 줄 모르고 저 똥볼 차는 거 봐. 야, 우리 트럼프 형님이 대통령 되고 만에 하나 내가 거기서 재무장관 되잖아? 저런 멍청한 짓은 절대 안 합니다. 저거는 국가를 좀먹는 행위예요. 이야, 정말 생각 없네. 국가가 이게 나라냐? 나라가 망해간다.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공격을 실제 했어요. 근데 이제 진짜로 베센트가 재무장관이 되고 나서 보니까 장기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미국 경제가 힘들어하는 부작용이 더 크더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옐런을 그렇게 욕했지만 차마 장기채를 더 많이 발행하긴 힘들 것 같아요. 이미 장기채 금리는 상당히 위험해. 높아. 미국 경제 주체들이 막 힘들다고 해. 그래서 베센트도 결국 금년 1분기 때 옐런이 했던 것처럼 장기채 발행은 늘리지 않고 단기채만 또 죽어라 발행을 합니다. 그렇게 옐런 욕해놓고 자기도 방법이 없어 당장.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장기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 10년물 채권 같은 걸 많이 발행하게 되면 그만큼 10년물 금리가 올라가요. 자기는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옐런이 원래 계획했던 그대로 단기채를 발행하는 거 그거 따라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거죠. 직접적으로 국제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베센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금년 들어가지고 미국 경제의 트럼프의 불확실성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다가 갑자기 국채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효과가 나면서
국제 금리가 한번 뚝 떨어진 적이 있었죠. 4월 초에. 이때 전부 다 트럼프도 나오고 베센트도 나오고 전부 다 이거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야, 지금 얼마나 좋냐. 지금 미국 국제금리가 똑 떨어졌고 여러분들 모기지 금리도 다 떨어지고 대출 이자도 다 떨어졌죠. 이거 다 우리가 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엄청 생색냈어요. 그냥 얻어 걸린 건데, 근데 다시 오르니까 이때는 또 쏙 들어갔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실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 10년물 금리만 보겠다 하는데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근데 이때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트럼프의 큰 그림이다. 베센트가 이렇게 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또 뉴스들 많이 나왔었죠. 오를 때는 또 그런 뉴스들 쏙 들어가죠. 항상 그럽니다. 왜 이렇게 됐나 또 설명을 안 하죠. 자, 그런데 사실 재무부가 미국 국채 발행하는 주체인데 국제 금리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이나 여러 개를 따지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자금 흐름이 어느 쪽으로 많이 움직이냐에 따라서 매번 변하고 너무 여기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에서 능동적으로 야, 이번엔 국채 발행하는데 국제 금리도 한번 시장에서 떨어뜨려 봐야지 하고 맘먹고 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별로.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정권에서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까지는 아무런 데이터 어떤 근거되는 소식이 없어갖고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부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그래봤자 뻔해요. 뻔하기 때문에 한번 소설을 오늘 잠깐 써보죠. 얘네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뇌피셜로 한번 재밌게 한번 수싸움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재무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볼 때는 요 세 가지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요새 시중에서 나온 얘기, 이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행에서 미국 국채를 자기가 계속 지금 이렇게 미국 10년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누군가 이거를 많이 더 사주게 되면은 시중에서 그러면 이자를 많이 줄 필요가 없으니까 금리가 떨어지겠죠.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국채 가격이 더 떨어질 일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장에다가 더 많은 수요자를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SLR 규제 완화입니다. SLR이란 것은 우리 은행들도 미국 국채도 사고 싶은데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마스터 플랜 정권에서는 2010년도부터 법을 건드려가지고 은행이 전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이라는 미국 국채를 마음껏 못 사게 제한을 뒀어요. 참 이상하죠? 듣고 보면. 아니, 전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이 미국 국채라며. 근데 미국 은행들한테 자본의 일정 부분 이상은 미국 국채를 더 이상 못 사게 법으로 제한을 뒀더라 이거예요. 그게 이제 제한을 둬서 좋은 점이 뭐냐? 전 세계에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신용위기가 오거나 갑자기 뭔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미국 국채가 갑자기 금리가 확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와가지고 신용위기가 빵빵 터질 때 은행들은 미국 국채를 상대적으로 제한을 둬서 적게 들고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은행은 망하지가 않더라. 은행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되게 웃긴 게 바젤 3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은행들이 예전 같은 금융위기를 몇 번 겪으면서 좀 국가에서 은행에 참견을 해. 민주주의, 시장주의, 자본주의 경제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처럼 좀 참견을 좀 해요. 오지랖을 부리면서 야, 니네 이번에 그 은행 장사해갖고 뭐 샀냐? 한번 저기 가계부 까봐. 했더니 일단 뭐 말도 안 되는 굉장히 위험한 고위험 저기 막 이상한 부실 채권 샀다. 부동산. 야, 이거 이만큼 사지 마. 이거는 조금만 사. 그리고 또 뭐 가상자산, 암호화폐 관련된 야, 이거 언제 그냥 가격이 시장에서 막 자고 일어나면 뻘떡뻘떡 하는데 이러다 뭔 일 나면 어떡하려고. 이것도 좀만 사. 이런 식으로 제한을 좀 많이 두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그런 유럽이나 일본보다도 훨씬 엄격하게 심지어 미국 국채인데도 맘껏 못 사게 해. 왜? 아니 미국 국채 자기네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나중에 정말 세상에 큰일이 생겨갖고 신용 위기가 와가지고 다시 또 막 미국 국채 금리가 막 벌렁벌렁해서 미국 국채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은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네 나라 안전한 미국 국채인데도 자본의 일정 부분 이상 사지 마고 제한을 뒀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죠? 뭡니까? 전 세계에는 미국 국채 안전자산이니까 많이들 사세요 사세요 그래놓고 지들 미국 은행한테는 좀만 사. 왜요? 야, 앞으로 나중에 10년 안에 뭔 일 있을 수도 있어. 안 생기면 좋겠지만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빵빵 터질 수도 있는데 우리 미국은 잘 버티고 살아나야 되니까 좀만 사.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제 마스터 플랜을 준비했다고 보는데 이거를 중간에 누가 풀려고 했어요. 한번 마스터 플랜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국 대통령이 사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게 해주지 왜 저거 미국 국채까지 못 사게 만들어. 그게 누구였나요? 네,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가 일기 때 그걸 풀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에 겹쳐서 못했는데 결국 대형 큰 은행들은 못하겠지만 시중에 규제를 별로 안 받는 찌그마한 중소은행들은 마음껏 사도록 규제를 결국은 풀어줬어요. 트럼프가 일기 때. 그리고 그게 결국 이번 마스터 플랜이 시행되는 2022년 이후로 갑자기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막 4.0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그렇죠? 예. 4.0 웬만하면 4.0 안 넘던 거지 4.0 이상으로 미국 금리 인상기하고 겹치면서 이렇게 치솟게 되면서 결국은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그렇게 트럼프가 그때 풀어줬던 은행들이 다 빵빵 터져서 망합니다. 실제로. 그게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였죠. 기억들 나시죠? 재작년에 일어났던 세계은행이 터지죠.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죠. 제가 일부러 터친 거다. 왜? 터치고 그래서 앞으로 점점 계속 위험한 시기가 와도 국가에서 긴급 수요를 해줘갖고 그 은행들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비상 상황이다. 진돗개 이루다 하고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주죠. 일부러 그걸 안 터치면은 그렇게 못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때 콕 찍어서 세계 일부러 딱 이미 터칠 놈들은 정해놨었다. 그때 여러 가지 정황을 보여드렸죠. 그 세 개가 뭡니까? 바로 암호화폐에 가장 많이 투자하면서 뒷돈이 돼주던 은행이었어요. 연준이나 재무부 말 안 듣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 운운하면서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돼주던 은행들 괘씸죄로 터뜨린 겁니다. 세 개 그때. 근데 이제 트럼프가 정권을 다시 잡았죠. 트럼프의 뜻이 뭐예요? 은행들 지 맘대로 사고 싶은 거 사고 위험자산 어쩌고 지들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제발 오지랖 이 빨갱이 정권아 은행한테 이래라 저래라 오지랖 피지 말고 기업들 은행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줘. 다 풀어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은행들이 미국 국채 맘껏 사게 풀어주자. 이게 바로 SLR 규제를 완화해주자.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일기 때 했던 거를 이제 더 크게 더 큰 모든 은행들한테 다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도 은행들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야 여기 좀 많이 좀 사. 니들이 좀 사갖고 이거 금리 좀 안정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맞죠? 제가 볼 때는 은행들한테 규제를 풀어줘도 앞으로 봐가지고 은행의 이 규제가 지금 10년물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면 은행들도 안 살 거예요. 안 산 SLR 규제를 풀어줘도 지들도 다치긴 싫으니까. 근데 트럼프는 말로만 민주주의지 사실 공산주의 독재자 버금가는 짓도 지금 하고 있죠. 월마트 사장한테 물건값 올리지 마. 애플 사장한테 인도에서 만들자고 미국 와서 만들어. 내 말 안 들어? 폭력 쓸까? 사실 독재자잖아요. 공산주의보다 더 하잖아요. 지금 기업들 CEO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한테도 나중에 미국 국채 좀 사오고 뒤에서 압력 넣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첫 번째 미국 재무부와 트럼프 정부가 미국 국채 금리를 자기들이 안정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SLR 규제 완화예요. 실제로 될 겁니다. 왜? 제이미 다이먼하고 연준도 여기에 지금 금년 들어서 동의를 했어요. 그러자 하고. 네. 그래서 이거는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양날의 검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왜? 국제 금리를 내릴 수 있지만 그만큼
뭔 일 터졌을 때 국제 금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급변동한다 하면은 미국 은행도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은행 터질 때 미국 은행만 안 터집니다. 유럽은행, 아시아은행, 한국은행 다 터집니다. 그때.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도 하지만 정말로 뭔 일 터질 때는 정말 트럼프 때문에 미국 경제 터졌네. 그 프레임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정말 비상 상황일 때 미국 재무부가 하는 게 있어요. 진돗개 상황일 때. 그게 바로 바이백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백 프로그램. 정말 미국 경제가 국채 시장이 난리가 나서 위험하다 하면은 미국 재무부가 세금을 들여가지고 미국 국채를 재무부에서 사주기도 해요. 특정 특정 국채 시장 딱 해가지고 집중해서 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럼 바이백 프로그램으로 무조건 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10년물 금리가 오르면 미국 재물 계속 사주면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게 정말 비상 상황일 때 단기간으로 아직 계속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사주는 거는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미국 재무부가 계속 사줘야 돼요. 이 국채를 지네가 발행한 국채를 지네가 사주는 거예요. 웃기죠? 그러면 그 사주면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은 뭡니까? 미국의 세금이에요. 미국의 세금으로 지들이 재무부에서 사주는 거예요. 지들이 발행한 국채를. 그러면 결국은 뭐냐? 재정이 또 적자가 납니다. 그 바이백 프로그램으로 아주 위급할 때 임시로 사가지고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되게 되면 미국 국채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지네 국채를 사주게 되면 그만큼 자기네 재정이 또 적자가 나는 거고, 재정이 적자가 나니까 그거 보고 미국 국채 금리는 아이고 저기 빚이 들어서 어떻게 하고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효과가 안 나요. 쓸데없는 짓만 하게 되는 거예요. 잠깐은 효과가 나지만 바이백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가지고 꾸준히 이어가는 거는 무리가 있고 효과도 안 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SLR 규제 완화는 앞으로 할 건데 어떤 식으로 되겠어요? 미국 은행들한테 이거 사주해도 미국 은행들이 따라갈 거냐?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채권 시장에서 뭔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미국 은행들도 사라고 해도 안 사요. 이거 샀다가 자기들 손해가 나고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하지만 트럼프가 뒤에서 강제로 사라고 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재무부의 바이백 프로그램은 잠깐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 결국 그래봤자 효과는 잠깐 뭐 이틀, 3일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막 신용시장이 미국이 막 흔들린다 할 때 갑자기 정부가 나서서 재무부가 바이백 프로그램으로 응급처치를 해줄 수는 있지만 결국 시간이 가면 아무런 효과도 안 난다. 그래서 영원히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세 번째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발행할 수 있죠. 지금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트럼프의 뜻은 8월 이전에 제가 볼 때는 여름 휴가 의회들이 가기 전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지니어스 법안이죠. 지니어스 액트인데 그거를 통과를 시키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한테 트럼프가 압력을 넣을 수 있어요. 다른 걸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지 말고 미국 국채를 사서 발행해라. 특히 10년물 국채 같은 거 사서 니들이 사서 그거하고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동시켜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나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래, 너도 발행해 하면서 전부 미국 국채를 사면 트럼프가 앞으로 불확실성 때문에 마스터 플랜 세력이 막 공격을 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거기다가 또 감세안 때문에 미국 국채 더 많이 발행한대 하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도 미국이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 야 내가 니네 허가해 줬으니까 빨리 가서 이거 사 해가지고 뒤에서 사게 시켜갖고 국채 금리를 안정시킬 수도 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 같죠? 자,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대충 생각해보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지니어스 법안을 제가 살짝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뭐 투기적으로 막 스테이블 코인 값이 올랐다 내렸다 그런 건 그런 걸로 지금 허가를 해주려는 건 아니고 순전히 지급 결제 대용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격 변동이 없어야 됩니다. 미국 1달러처럼 그대로 그 가격이 가야 돼요. 지금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려면 스테이블 코인들이 특정 자본, 여러 가지 안정된 자본이 아니라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해가지고 계속 발행이 되는데 미국 국채 시장에 뭔 변화가 와서 국채 가격이 이렇게 폭락을 했다가 올랐다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따라서 난리가 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 국채하고 연동을 해갖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이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보죠. 달러가 아니라 국채하고 연동을 했는데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 그 회사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이거 다 바꿔달라고 합니다.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야, 니네 거 못 믿겠다. 나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아타야겠다고 일시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팔려고 그래요. 판다는 거는 시중에 이 국채를 팔려고 내놓는 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국채 시장이 더 흔들립니다. 요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가요? 즉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 개 발행 회사가 앞으로 생겨져 가지고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해달라 트럼프가 요구를 해서 국채 시장 안정되게 해갖고 안정을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시장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면 이제 이 엄청나게 많은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그때 자기네 가치가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그 손해를 막으려고 갑자기 사방에서 국채를 막 던졌다가 또 막 샀다가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마치 요새 미국 국채 시장이 일본 국채 시장이 알죠? 왜 이렇게 일본 국채 시장이 지금 난리가 났죠? 우리가 저번 영상까지 살펴본 게 뭡니까? 헤지펀드들이 들어왔어. 헤지펀드들이 들어와가지고 순간적으로 자기들이 들고 있는 국채 가격이 1분 1초 하루 단위로 막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 변동이 싫어가지고 국채를 조금만 뭐 가격이 변동이 생기면 그렇죠. 통제가 안 되겠어요. 아주 좋은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채 시장이 변동성이 더 커졌죠. 제가 볼 때는 스테이블 코인하고 만약에 이 트럼프하고 베센트가 정말 그럴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보니까 앞으로 마스터 플랜셀이 계속 미국 10년물 금리를 흔들게 되고 또 자기들이 보기에도 미국 10년물 금리가 계속 흔들리면서 자기들의 마가파의 경제 정책을 끌고 가는데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이거를 자기들도 방어해야겠다고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게 첫 번째가 SLR 규제 완화해 주는 거고. 근데 이렇게 되면 방어는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터 플랜셀이 더 힘을 모아서 그래도 흔들려하고 흔들게 되면은 미국 은행들도 신용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커지게 돼서 잘못하면 트럼프가 진짜로 덤태기를 쓰는 거고. 두 번째, 재무부에서 응급 바이백 프로그램은 어떻냐? 그거는 잠깐은 돼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빚내 갖고 자기 빚을 사주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잠깐 시장에 응급 상황에 신용 위기가 왔을 때 유동성은 공급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바이백 프로그램이 먹히냐? 의미가 없는 짓이다. 세 번째, 스테이블 코인. 신의 한 수죠. 옆에서 이제 아마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 데이비드 섹스나 그 이제 피터 틸이나 이런 애들 이제 그 페이팔 마피아 출신들이 바람을 넣을 겁니다. 맨날 저녁에 술 한잔 합시다 형님 하면서 베센트 재무장관한테 트럼프한테 바람을 넣을 거예요. 아 형님 뭐 그런 거 갖고 걱정이십니까? 스테이블 코인 법안만 빨리 저기 통과시켜가지고 발행을 마음껏 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전부 다 내가 얘기해서 니네 다 허가해 주는 대신 국채, 미국 장기채 다 이거 사갖고 요걸로 스테이블 코인 담보 연결해서 발행해라고 걔네들이 다 사줄 거예요. 그거 좋네. 하지만 당장은 좋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아까 요즘 일어나는 일본 국제시장이나 미국 초장기채 국제시장이 왜 갑자기 몇 달 전부터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흔들려갖고 통제가 안 되냐. 이 통제가 안 되는 게 바로 순간순간 국제 가격이 흔들릴 때마다 자기들의
손해나 사업이 흔들리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 하는 헤지펀드들이 많아져서 그러죠. 그런데 미국 국채 시장을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한테 나눠주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그때그때 대규모로 미국 국채를 자기들 필요에 해서 샀다 던졌다 하면서 이게 통제가 안 돼요. 더 불안해질 아주 이거는 양날의 검이죠. 그래서 정말로 미국 경제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크게 보는 경제통들이라면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세 가지 방법 다 불안하죠. 결국은 의회에서 재정 건전화를 위한 큰 계획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국채 시장을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주는 게 이게 전공법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든 어떻게 재정 5년, 10년에 걸쳐 갖고 재정 건전화를 통해서 미국 국채를 줄여갈 것이고 그 다음에 부채 한도도 더 뭐 어떤 그런 쪽으로 긴 어떤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서 이런 편법들만 쓰게 되면 나중에 이제 돌아오는 후과는 더 커지지만 제가 볼 때 트럼프 정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밀어붙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미국 국채시장, 일본 국채시장 이렇게 헤지펀드들 때문에 흔들리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지금 이번 주에 요새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지금 엊그저께 전고점 뚫었다 내렸다 지금 벌렁벌렁 하고 있죠.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올라갔죠 요새?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지난 4월에도 보면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 금이 더 올라갔지 그때 비트코인은 못 올라갔잖아요. 그죠? 못 올라갔는데 왜 이번에는 요새는 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올라가고 있죠? 비트코인에 호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정치 테마주의 호재가. 계속 여기서 좋은 일이 생겼고 마지막에 지금 저번 주에 그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가 드디어 표결해서 일단 하나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드디어 스테이블 코인이 트럼프가 한 약속대로 제도권으로 완전히 편입이 되기 직전이구나. 지금 그 정치 소식, 테마 소식 때문에 정치 테마주가 지금 벌렁벌렁 하는 겁니다. 사실은. 비트코인은 그래서. 리플은 이제 그 안에서 조금 한계가 있는 거고. 그거 가지고 안에서 엄청 싸우고 있어요. 비트코인 업체하고 리플 업체하고. 니들은 짜져라. 우리가 진짜다 하면서 새로운 근데 스테이블 코인 업체에서 지금 이런 변화가 지금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비트코인하고 스테이블 코인에 좋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이런 3번 같은 방법을 쓰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패권을 강화한다라는 논리가 있어요. 근데 이 논리가 마가파에서 정말 깊게 생각해서 나온 논리도 아니고 작년부터 리플 사장부터 해서 암호화폐 업계가 트럼프한테 정치 헌금을 정치 자금을 대면서 갑작스럽게 트럼프가 비트코인으로 암호화폐로 자기도 돈 벌고 싶어서 시중에 띄워주면서 그냥 생각 없이 나온 아주 깊이 없이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비트코인 프로젝트 2025 마가파에 거기에 나온 것처럼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의 규제를 없애자라는 게 마가파의 입장이기는 해요. 근데 이걸로 달러 패권을 강화하자는 얘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했던 애들이에요. 트럼프 역시도 금년 초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쓰레기다 했던 양반이 트럼프예요. 기억들 하시죠? 5월 달에 암호화폐 업계가 선거자금 작년에 대주기 전에 작년 5월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비트코인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고 쓰레기라 했고 마가파들도 그냥 은행이 비트코인 투자하든 말든 다 저기 규제하지 말고 풀어줘라. 그거 하나였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을 해가지고 달러 패권을 강화하자는 말은 미란의 보고서든 프로젝트 2025든 피터 틸 나바로의 뭐 어딜 찾아봐도 그런 얘기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그것은 암호화폐 업계가 트럼프한테 돈 대주면서 이미지 세탁을 하려고 트럼프한테 부탁했던 거고 그래서 트럼프 입에서 작년 9월부터 나온 말이에요. 정확히 따지자면. 생각 없이 나온 말이라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하고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면 굉장히 더욱더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면 이 사람들이 달러 패권이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더 강화될 거라고 보는 건 뭡니까? 무조건 시장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장에 많이 쓰게 되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들은 미국 달러나 미국 국채하고 연동되니까. 그래서 기축통화가 별거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논리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에 허점이 뭐가 있는가 그 전에 쭉 얘기를 해드렸지만 오늘 한번 새롭게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대충 생각을 해보죠. 일단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암호화폐 전 세계 발행의 40%가 미국인 거 아십니까?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사람들이 끼어들어 갖고 그거 지금 그 뭐 금융이나 이런 데 지금 자산으로 쓰고 막 ETF 뭐 그것이 지금 40%가 미국 안에서 발행돼요. 아무리 뭐 다른 나라가 많다 해도 미국이 제일 많아요. 여전히. 그러면 기축통화란 건 해외에서 많이 써야 돼요. 미국 스테이블 코인사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유럽에서 써줄 것 같아요? 그동안 유럽의 뉴스를 제가 꾸준히 가져왔었는데 비트코인 설명할 때마다 유럽에서는 절대 쓰지 말자.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허가해 준다 하니까 유럽에서는 CBDC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코인을 지금 빨리빨리 지금 디지털 유로화를 빨리빨리 가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죠? 국가의 중앙은행하고 국가의 재무부가 협조해 갖고 지금의 통화 발행을 하고 금리를 조정하는데 그거를 단순하게 디지털로 옮긴 거. 그게 CBDC잖아요. 즉 통화 발행을 얼마나 해야겠다.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국제시장 금리를 어떻게 조절해야겠다라고 지금처럼 금융시장, 통화시장을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정밀하게 이렇게 통제해가면서 자기들 통화 가치를 유지해갈 수 있는 이 힘, 중앙정부의 힘은 똑같은 암호화폐라 똑같은 스테이블 코인이라 하더라도 CBDC만이 즉 모든 통제권을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죠. 그것만이 해답이다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은 뭡니까? 이번 기회에 나도 저기 로또 저기 신청해서 내볼까? 로또 대리점 하나 나도 이거 자격 넣어가지고 나도 장사 한번 대리점 하나 받아서 해볼까 하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지들이 국가의 허가를 받아갖고 발행 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중앙은행이 통제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의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다 나와서 이게 지들 맘대로 발행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국가 전체의 통화량 M1, M2 조절도 국가의 맘대로 안 되고 민간한테 쉽게 얘기하면 국가 권력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양하는 거예요. 통화 권력을. 그러면은 지들 맘대로 국채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국가 중앙은행과 국가 재무부의 이 말빨이 안 먹히는 통화가 되면 그 통화를 기축통화로 쓰겠나요? 전 세계가? 안 써요. 더 버립니다. 달러를 그때부터 만약에 제가 하반기에 가서 이런 뉴스를 보면 저는 그때 달러 팝니다. 끝났구나. 몇 년 동안 더 달러가 고점 칠 수도 있지만 그때부터 저는 미련 없이 다 팝니다. 팔고 그때 달러 강조된다면 그때 금이나 더 사겠네요. 저 같으면. 이거 나오는 순간 제가 볼 때는 기축통화 생명 끝나는 거예요. 국가의 모든 통화 권력을 민간 스테이블코인한테 남겨준 건데 문제는 이게 스테이블 코인에서 미국 국채 이걸 달러하고 똑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모두가 발행해서 더 많이 쓰니까 이게 기축통화 패권을 강화시켜준다? 전 세계에서 다 써야지 이 양반아. 베센트한테 제가 오늘 내일 전화해서 이 양반아 하고 얘기할게요.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만 봐도 스테이블 코인 말고 암호화폐만 봐도 미국에서 발행되는 게 40%인데 지금 특히 자기 나라 통화 가치가 준 기축통화 딱 가지고 있는 유럽이나 일본은 금년 초부터 금년 초에 트럼프 되고 나서부터 확실하게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지난 영상들 스테이블 코인 관련 영상에서 제가 관련 기사도 다 그때 스크랩해서 밑에 첨부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스테이블 코인이고 자시고 민간에서 발행한 거 쓰기 싫다. 굳이 디지털화로 넘어가겠다면 CBDC. 왜 그러겠습니까?
국가의 통화 금융 정책이 말을 안 듣게 돼요. 그러면 그 나라 통화를 국제 결제해서 다른 나라가 쓰자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 통화를 왜 써? 그 나라 국가와 정부가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통화의 안정성이 통제되는 믿을 만한 통화를 써야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업체를 많이 발행해가지고 그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달러 패권을 강화해 주려면 지들 나라끼리 쓰는 게 아니라 그 미국 업체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테더나 USD1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서 다 써줘야 돼요. 지금 달러처럼. 근데 전 세계에서 그거 다 써줄 것 같아요. 자기 나라의 CBDC를 만들어서 그걸 쓰려고 하지. 남의 나라 민간업체에서 나온 것이 자기 나라 금융시장 와갖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걸 원하는 나라는 제가 볼 땐 절대 없습니다. 절대. 저기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저기 이상한 나라들 있잖아요. 야, 미국 기업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차라리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보다 더 낫더라 하는 나라들. 경제 완전히 무너진 남미, 아프리카에 그런 나라들 있죠? 그런 나라들만 좋다 갖다 쓰지. 다른 나라가 쓰겠어요? 이 멍청이들이 그걸 모르고 이렇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진짜 달러 팔 때예요. 끝장난 때예요. 마스터 플랜이고 자시고 세상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들하고 조금 제 생각을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대충 이렇게 여기 했습니다. SLR 규제, 단기채 발행,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뭐 국채를 어쩔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완전 망가지는 거고요. 지금 미국 상원에서 지니어스 법안이 막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언제적 기사인가 볼까요? 4월 24일 기사네요. 한 달 전 기사예요. 하는 여기 부총재님이 나오셨어요. 부총재부 이종렬님이 나오셔갖고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 최근에 미국에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트럼프 덕분에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퍼지면 시장 교란 및 통화 주권 침해가 된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거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뭐 상원에서 통과가 돼서 이것이 막 쓰일 때 우리나라에 함부로 못 들어오게 우리도 지금부터 막을 방법 규제를 강화를 해야 된다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나섰어요. 이게 오게 되면 그 나라 경제도 망가집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 통화를 대체하는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 국가에서 통화정책, 금융 안정, 경제를 자기들 뜻대로 발전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한 게 지금 국가의 통화정책이고 금융정책이에요. 근데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 와갖고 저렇게 난리를 치게 되면 다 혼란스럽고 다 굉장히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이 여러분들 아파트값, 뭐 국가 경제 인플레이션, 부동산 거품 이런 거 다 막 조정하려고 그때그때 해도 말을 안 듣게 된다니까요. 지금 일본, 미국 장기채 시장이 말을 안 듣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에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 똑똑하다 헤지펀드 어쩌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없어요. 제대로 경제를 크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정말 운전면허도 없는 애들끼리 지금 다 와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처럼 지금 되게 위태위태합니다. 미국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 부총재도 그때 뭐라고 했냐. 여기 나와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각국에서 지급 결제 수단으로 만약에 쓰이게 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힘을 잃는다. 이런 얘기를 작년부터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전략자산이 될 수 있나? 앞으로 달러 패권을 강화할 수 있나?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 해주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고 반박을 하면서 혼자 굉장히 떠들었던 문제인데 이제 이 얘기에 공식 기사에서도 나오는 때가 됐습니다.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왜냐하면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입장 표명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저걸 원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병목 국장이 기자회견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수단으로 확대되면 법정 통화 사용은 줄고 국가에서 발행한 것보다 민간에서 발행한 걸 쓰면서 은행 예금이 감소하게 된다. 그 나라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들이 테더나 USDT 이런 거 시중에서 많이 쓰던데 나도 그냥 이걸로 써야겠네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미국에서 발행한 건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젊은 사람들이 다 쓴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그걸 사면서
그 뭡니까? 그 미국 업체에 돈을 주는 거지. 우리나라의 법정 통화 사용을 하면서 우리나라 은행에 예금을 안 하게 돼요. 은행에 국민들 예금이 안 들어가 되면 그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정해가지고 은행에다가 M1, M2 통화량을 늘려갖고 지금 같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를 꾸려나가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가 무너집니다. 국가 경제가. 그러면은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 업체가 한 번씩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 국채 금리가 막 흔들릴 때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 가격이 유동치게 되면 그냥 우리나라 경제도 흔들리다 끝장나는 거예요. 남미나 아프리카 저 후진국들처럼. 이거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 스테이블 코인을 국가가 발행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CBDC는. 근데 이거를 민간 스테이블 코인 업체한테 지금 다 남겨줘요. 이게 무슨 달러 패권을 강화한다? 달러 패권은 빠르게 몰락하는 거고 그나마 생각 없는 경제가 망가진 나라가 아니면 생각이 있는 나라들은 그거 다 막을 거고 못 쓰게 막을 거고 자기네 나라에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업체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자기네 나라에서 발행한 CBDC를 빠르게 발행해 갖고 방어를 할 거예요. 야, 그 허접한 제대로 국가에서 규제도 못 받는 이상한 짭 스테이블 코인 이상한 나라 거 쓰지 말고 이상한 업체 거 한국은행 시스템하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발행하는 CBDC 이게 훨씬 낫다 하면서 방어를 다 할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미국 달러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달러 패권은 빨리 가라앉게 되고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도 쓰자 우리나라 경제 다 망가지는 거예요. 큰일 나요. 미국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리도 결제하자 그거는 IMF보다 더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의 통화 원화에 대한 그런 가치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 좋다고 젊은 사람들이 따라갔다 진짜 큰일 납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법정 통화 사용이 줄고 은행 예금이 감소해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전파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 시중에 많이 좀 해줘야 돼요.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좀 나와서 매일 쓸데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뭐 이거 하나 보좌관이 만들어준 거 나와가지고 내가 대통령 되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아는 척 하지 말고 진짜 경제의 전문가 한국은행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해줘서 국민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오네요. 스테이블 코인이 외부 충격으로 고정된 가치가 깨지는 디페깅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디페깅 현상이 뭐냐?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들이 발행사에 대규모 상환 요청을 하게 돼서 발행사가 준비 자산인 국채를 급매해서 국제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야, 이런 거 나는 어려워서 뭔 말인지 모르겠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방금까지 우리가 3시간 4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같이 공부한 긴 얘기를 했던 바로 그 얘기입니다. 즉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담보로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들이 엄청나게 발행을 했는데 전 세계 자산시장에 뭔 일이 생겨가지고 미국 국채 가격이 다시 거기서 떡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이 테더도 있고 뭐 USDT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를 사가지고 들고 있었다고 해봅시다. 야, 대한민국 돈보다 달러하고 미국 국채하고 연동된 이게 더 폼나고 간지나고 더 튼튼하지 뭐 원하는 맨날 막 환율이 이랬다 저랬다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이제 미국 스테이블 코인 쓸 거임 이러고 사고 있다고 해보죠. 근데 미국 국채가 막 이렇게 난리가 나 그러면은 띠링띠링 와가지고 핸드폰 스마트폰 어머머머 큰일 났네. 이거 지금 내가 산 이 스테이블 코인 회사 것이 지금 이걸 담보로 하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던지고 다시 원화로 바꾸든지 아니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동시에 미 국채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환불을 하게 돼요. 환불을 하게 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회사에서 환불 받은 만큼 미국 국채를 환불을 하게 돼요. 그럼 미국 국채를 던지게 돼요. 그러면은 별거 아닌 일에도 더 크게 미국 국채 금리가 더 올라요. 즉 지금 우리가 요새 본 것처럼 미국, 유럽 초장기 국채가 갑자기 여기 헤지펀드들이 많이 들어와서 흔들린 것처럼 통제가 안 되는 것처럼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게 된 것처럼 그렇죠? 이제 아셨죠?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국장님이
이병모 국장님 다시 들어볼까요? 스테이블 코인이 외부 충격으로 고정된 가치가 깨지는 디페깅 현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게 뭔 말이냐? 디페깅이 발생해서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들이 발행사에 대규모 상환 요청을 하게 될 경우 발행사 역시도 그들의 준비 자산인 국채를 시중에 많이 투매해서 내놓게 되면 국채 시장이 더 크게 흔들린다. 통화의 어떤 그 정밀한 금융과 통화량과 금리를 통해서 조정하면서 그걸로 국가 경제의 인플레이션 정도와 디플레이션 정도를 조정해간 이거 굉장히 국가 경제에 아주 현재 자본주의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국가 정부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해야 되는데 양아치들한테 다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시중에 이런 양아치들한테. 이거는 좋은 일이 절대 아니고요. 그 순간 제대로 이 경제를 끌고 가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저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말로 트럼프가 지네 나라 트럼프하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만약에 하반기에 이 방법 저 방법 쓰다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국채를 사라 해갖고 자기네 단기채 수요를 조정하려고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미국은 알아서 자살골. 저 같으면 그때부터 달러 팝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은행 부총재님, 국장님께서 나와서 딱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생각이 있는 선진국들이라면 차라리 CBDC를 빨리 발행하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국민들이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줘도 아우 나는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이 수수료도 없고 빠릿빠릿하게 외국에서 뭐 하는데도 뭐 저기 뭐 수수료도 안 들어가고 너무 좋더라. 너무 편리해. 계속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점을 가진 CBDC를 굉장히 빠르게 저게 추진된다 하면 우리나라도 금방 내놓을 겁니다. 준비는 이미 다 됐어요. 전 국민이 그냥 차라리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CBDC를 쓰게 만들 거예요. 그죠? 마스터 플랜 세력은 만약에 저런 일이 일어난다 하면은 그때는 진짜로 무슨 짓을 해서라도 차라리 트럼프 정부가 그런 짓을 못하게 미리 뭔가 방법을 구현을 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 한국은행은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렇죠. CBDC가 토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빨리 CBDC를 더 앞당기자 그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한 그 얘기예요. 저는 이런 기사 보면 뭐라고 해야 돼? 요새 말로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왜죠?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똑똑한 분들이 계시는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정치인들은 이런 생각 못하죠. 정치인들이 괜히 이런 똑똑한 사람들한테 압력 넣어갖고 이게 맞다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갈까봐 좀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인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분도 기자회견에서 미래은행 또는 민간이 스테이블코인 발행할 때 중앙은행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틀을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CBDC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CBDC 실거래 테스트가 이름이 프로젝트 한강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예금 토큰 이게 지금 나오나? 한 달 뒤부터 다음 달부터 나오나? 이거 국민들한테 신청받아서 추첨해가지고 쓴다던데 한번 써보고 싶네요. 아무튼 이렇게 CBDC로 가자. 그리고 CBDC가 활성화가 되더라도 실물 화폐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도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죠. 그런 거 암호화폐 지갑 나라에서 줘도 쓸 줄도 모르는데 안 쓰면 돼요. 그냥 있는 지금 지폐 쓰면 됩니다. 두 가지가 공존하면서 한참 동안 갈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기사 하나 보고 끝내겠습니다. 피터 쉬프라는 양반 있죠. 이 사람 뭐 좀 유명한 사람이죠. 피터 쉬프가 이 경제학자가 언제적 기사인가 한번 볼까요? 5월 25일 기사네. 이틀 전 기사네요. 피터 쉬프가 유명한 경제학자이기도 하지만 예전부터 비트코인 엄청 까던 사람이에요. 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요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앙은행은 결국 비트코인이 아닌 금을 선택할 것이다. 만약 금이 과거이고 비트코인이 앞으로 미래인 디지털 금이라면 왜 중앙은행들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달러 준비금 대신 계속해서 지난 10년 동안 금의 비중을 계속 늘려오고
비트코인은 왜 한 번도 사지를 않았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요. 정말로 비트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 트럼프 정권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달러 패권을 강화하고 그 나라에서 만든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또 발행을 이렇게 민간에 줘가지고 그 나라 유로화가 강화되고 원화가 강화되고 엔화가 강화된다면 왜 중앙은행들은 그동안 십몇 년 동안 계속해서 금만 더 늘려가지 비트코인을 자기들이 사갖고 늘려갈 생각을 안 했겠냐. 걔네들은 바보라서 그랬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약화를 대비해서 불확실한 시대를 대비해서 과도기 시대를 대비해서 지금 금 보유를 해마다 더 확대하고 있다. 그렇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어떠냐? 미국 내에 있는 비트코인 보유자가 전체 공급의 40%를 점유하고 있더라. 한 나라에 치중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처럼 전 세계 기축통화로 퍼져 있지도 않아요, 지금. 미국 내에 있는 비트코인 보유자가 전체 비트코인 공급의 40%, 반 가까이 가지고 있다. 미국만의 기축통화예요. 이게 앞으로 뭐 스테이블 코인이든 비트코인이든 전 세계 뭔가 전략 자산이 되든 뭐 달러 뭐 패권을 강화를 하든 되려면은 전 세계가 똑같이 많이 써줘야 돼. 민간의 암호화폐나 민간의 스테이블 코인은. 근데 그거는 아직 그렇게 된 적이 없고 외국의 중앙은행들은 오히려 금을 전략적 자산으로 대거 매입 중이다. 그러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미국에서 한다 하는데 한국은행 부총재님이 이 기술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오히려 시중에 아무리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고 달러를 담보로 해도 중앙은행과 재무부가는 정밀한 통화량의 조절과 금리의 조절로 국가 경제를 굳건하게 유지시켜가는 그 권력을 민간한테 나눠줘갖고 헤지펀드들이 나와가지고 국제시장을 엄청 흔들어서 개판이 되는 것처럼 더 이제는 국가의 통제도 말을 안 듣는 개판의 시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이나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 그러니까 우리는 좀 늦었네요. 유럽이나 일본은 이런 얘기가 3월인가 2월부터 나왔어요. 금년 3월인가 2월부터 나와서 절대 트럼프가 뭔 짓을 해도 우리는 우리 경제권 안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걸로 민간한테 통화 발행권을 넘겨줄 생각이 없다. 차라리 우리가 CBDC를 하면 하지. 빨리 CBDC나 준비하자. 이렇게 그 중앙은행에서 이미 2월, 3월부터 얘기가 나왔고요. 우리나라 이제 5월에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5월에 좀 늦게 나오긴 했지만 여기 딱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 재무부가 이 앞으로의 마스터 플랜 세력과 10년물 국채 시장에서 쌈이 붙었을 때 국제 금리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볼 때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SLR 규제 완화. 하지만 SLR 규제 완화에서 좀 내리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터 플랜 세력이 머리를 잘 써서 더 흔들면 그때는 미국 국제 시장 전체가 다 흔들린다. 부실 채권으로 흔드는다. 그런 위험성이 있고, 두 번째, 재무부에서 응급처치, 진돗개 상황 발령해가지고 바이백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지만 이거는 응급처치밖에 안 된다. 세 번째로 회심의 한 수라고 자기들이 굉장히 스스로를 셀프 칭찬하면서 들고 나올 수도 있는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액트 통과로 해갖고 미국을 암호화폐 국가 수도로 만들겠다 해서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가지고 얘네들이 미국 국채를 사조를 할 수 있지만 그때부터는 사실상 달러는 진짜 나락으로 가는 거고 미국 통화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든 자기 나라로 못 들어오게 막을 거다. 뭘로써? 자기 나라만의 중앙은행 디지털 달러인 CBDC를 최대한 빨리 발행하고 유통시켜서 방어진을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패권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만의 시장이 되는 거고, 오히려 달러 통화의 안정성이 해쳐지면서 점점 달러는 더 빠르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불장난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